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 국내장은 잠시 쉬어가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돈까지 멈춰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인 뒤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대형주는 충분히 오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장비주를 봐야 하나, 후공정으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괜히 따라갔다가 꼭대기에 물리는 건 아닐까. 특히 휴일에는 국내 가격이 멈춰 있으니까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음 종목을 찾은 것 같고 나만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돈의 이동은 단순히 다음 급등주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를 보면 삼성전자에 들어온 수급의 성격까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해졌다고 해서 돈이 무조건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대형주에서 수익을 낸 자금이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와 부품으로 넓어질 수도 있지만 대형주 안에서만 머물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둘 다 삼성전자가 쉬고 소형주가 움직이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짧은 순환매일 수 있죠. 이 차이를 모르고 장비주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면 삼성전자에서는 답답함을 견디다가 팔고 새로 옮긴 종목에서는 급등 끝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돈이 건강하게 퍼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살아난 뒤 HBM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장비와 테스트, 패키징 쪽으로 관심이 이어져요. 그 다음 소재와 부품,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와 냉각 인프라까지 거래 대금이 넓어지면 시장이 반도체 한 종목이 아니라 AI 투자 전체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중심을 잡고 주변 기업이 따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돈의 뿌리가 비교적 단단한 거죠. 이때 소부장의 상승은 삼성전자 매도 신호라기보다 반도체 업황 기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보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순서만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하루 안에 삼성전자에서 장비, 후공정, 전력기기까지 전부 급하게 튄다면 보기에는 화려해도 오래 남을 돈인지 의심해봐야 해요. 반대로 대형주가 먼저 중심을 만들고 며칠에 걸쳐 후공정과 소재 거래대금이 차례로 살아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며 범위를 넓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동시에 오르는 장면보다 앞 단계에 돈이 빠지지 않은 채 다음 단계가 붙는 장면이 더 건강합니다. 확산은 상승 종목의 개수가 아니라 돈이 쌓이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소형 장비주 몇 종목만 갑자기 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은 줄고 외국인이 대형주를 계속 판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업황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단기 자금이 몸집이 작은 종목을 빠르게 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상승률만 보면 소부장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꺼지거나 종가에 긴 윗꼬리가 생기면 다음 순환을 기다리던 자금이 그대로 갇힐 수 있어요. 대장주의 힘이 약한데 주변주만 과열되는 장면이라면 확산보다 분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는 소부장이 오른다는 이유로 보유 종목을 바로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 돈이 정말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만 잠시 쉬는 동안 주변 종목으로 돈이 넓어지는지를 나눠야 돼요.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아있고 선물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며 전기 및 전자업종 거래대금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의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장비와 후공정이 움직이는 건 대형주의 상승 근거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황의 범위를 넓혀주는 장면이 될 수 있죠. 가격이 쉬는 것과 수급이 이탈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HBM 기대가 강한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뒤따를 수 있고 범용 메모리 가격과 대형주 수급이 부각되면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어요. 둘 가운데 한 종목만 강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의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다면 반도체 안에서 주도권이 잠시 바뀌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급등하고 다른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커지면서 장비와 후공정까지 따로 논다면 업황 확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두 대형주는 경쟁 종목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자금의 입구
이후입니다. HBM 장비주는 기대가 가장 빠르게 붙는 대신 흔들림도 큽니다. 고객사의 증설이나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장비 발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먼저 가격에 반영되죠.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 오래 가려면 뉴스 한 줄보다 수주와 매출, 거래 대금이 따라와야 합니다. 대형주가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HBM 장비주가 같은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공정마다 필요한 장비가 다르고 고객사와 납품 시점, 실적 반영 속도도 다릅니다. 장비주 전체가 움직이는지 몇 종목만 움직이는지부터 구분해야 급등률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테스트는 돈의 확산을 확인할 때 꽤 솔직한 구간입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 칩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층과 패키징, 검사 과정이 함께 따라가야 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해진 뒤 후공정 종목의 거래 대금이 며칠에 걸쳐 살아나고 종가까지 매수세가 남는다면 시장이 생산 확대의 병목까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장 초반에만 급하게 뛰고 오후에 거래 대금이 꺼진다면 다음은 후공정이라는 이야기만 소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후공정은 이름보다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가 더 중요해요. 같은 후공정 안에서도 흐름은 갈릴 수 있어요. 테스트와 패키징을 실제로 만든 기업이 움직이는지, 관련성이 약한 종목까지 이름만 묶여 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대표 종목의 거래가 붙다가 시간이 지나며 실적 연결성이 높은 기업으로 매수세가 좁혀질 수 있고, 반대로 테마가 과열되면 실적과 무관한 종목까지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죠. 전자는 시장이 옥섭을 가리는 과정일 수 있지만 후자는 늦게 들어온 개인에게 위험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화면보다 종목별 거래 대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봐야 해요. 소재와 부품은 장비보다 늦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흐름이 붙으면 업황의 지속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생산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면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장비와 달리 공정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재료와 부품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도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메모리 가동률과 연결되는지, 첨단 패키징과 연결되는지,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지에 따라 움직임의 이유가 달라져요. 소재 및 부품 거래 대금까지 차분하게 늘어난다면 기대가 생산과 가동률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 장면은 한 단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실적 개선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를 더 많이 쓰려면 서버가 늘어야 하고, 서버가 늘면 전력 공급과 변압기, 열을 식히는 냉각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대형 반도체주와 장비, 후공정이 움직인 뒤 전력 인프라까지 거래 대금이 연결되면 돈의 이야기가 칩에서 AI 설비 전체로 넓어지는 겁니다. 다만 전력주만 독립적으로 강한 날은 반도체 확산이 아니라 별도 수주 재료일 수도 있으니 순서를 확인해야 해요. 대체 공휴일에는 국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 신호를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종목 안에서 메모리와 장비, 데이터 센터 관련주 가운데 어디에 돈이 남는지, 달러와 미국 금리가 기술주 부담을 키우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국내장이 쉬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휴일 다음 거래일 외국인의 주문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는 한 줄보다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가 종가까지 버텼는지,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넓어졌는지를 보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휴일 다음 장이 열릴 때도 시초가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해외 흐름이 좋았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장비주가 함께 높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기대가 먼저 소진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초가는 조용해도 첫 30분 동안 삼성전자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에 외국인 매수가 붙고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돈의 입구가 다시 열리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휴일 동안 쌓인 기대가 어디에 먼저 반영되는지는 첫 가격이 아니라 첫 30분의 매수 주체가 알려줍니다. 오전 흐름에서는 대형주의 상승률보다 돈의 범위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어느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 그 뒤 HBM
HBM 장비와 후공정 거래대금이 따라오는지, 소재와 부품까지 온기가 번지는지를 순서대로 보는 거죠. 대형주가 중심을 잡은 채 주변 업종이 따라오면 확산의 질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는 밀리는데 소형주 몇 개만 상한가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다면 반도체 전체 강세라는 말에 취하면 안 돼요. 돈이 넓어진 건지 빠르게 옮겨 다니는 건지 오전 거래대금이 구분해줍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 순서를 장중에 혼자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호가를 보고 있는 사이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주문이 먼저 붙을 수 있고 대형주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면 장비주는 이미 급등해 있을 수 있죠. 뒤늦게 후공정을 따라갔더니 정작 돈은 전력기기로 옮겨가고 다시 갈아타려는 순간 처음 올랐던 삼성전자로 자금이 돌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뉴스가 느려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및 선물, 환율, 섹터 거래대금을 한 화면처럼 연결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이런 날 다음 급등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고 그 이동이 업황의 확산인지 짧은 순환매인지 구분하는 곳이에요. 삼성전자 보유자에게는 주변주의 상승을 매도 신호로 오해하지 않도록 대장주 수급의 성격을 확인해드리고 현금 대기자에게는 이미 튄 종목을 비쫓지 않고 거래대금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오는 순서를 기다릴 수 있게 기준을 연결합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잠시 쉬는데 외국인 현물 매수는 남아있고 SK하이닉스와 후공정 거래대금이 살아난다면 대형주에서 돈이 완전히 빠졌다기보다 반도체 안에서 온기가 넓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자는 조급하게 삼성전자를 팔고 급등주로 옮기기보다 기존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 소형 장비주 몇 개만 급등한다면 확산이라는 말보다 단기 순환의 위험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같은 소부장 강세라도 계좌 행동은 전혀 달라져야 하거든요. 대체 공휴일 오전에는 휴일 다음 장에서 확인할 돈의 길을 미리 잡아둡니다. 미국 반도체에서 메모리와 장비 가운데 어디가 강했는지,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움직였는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자금이 퍼졌는지를 연결해요. 국내 가격이 멈춰있는 날에는 매수와 매도를 서두를 수 없으니 오히려 기준을 세우기 좋습니다. 바깥 흐름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격할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휴일 다음 장에서 어떤 순서가 나타나야 확산으로 인정할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혼자 정리하기 버거웠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시면 단순히 소부장이 좋다는 말만 받는 게 아니라 대형주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변 업종으로 돈이 퍼지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진 뒤 소형주로 도망가는 흐름과 삼성전자가 중심을 지키면서 후공정과 전력 인프라까지 넓어지는 흐름을 구분해야 내 계좌도 엉뚱한 갈아타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장 시작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 야간 선물 흐름을 삼성전자와 연결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강했더라도 메모리 종목이 약하고 금리가 뛰었다면 국내 반도체 주문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반대로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도 마이크론이 버티고 환율이 안정되며 장비와 데이터 센터 쪽 거래가 살아있다면 돈의 확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시초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장에서 어느 입구를 선택할지 가능한 경로를 좁혀두는 거죠. 첫 30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돈이 먼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이 먼저 오른 종목보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붙는 종목이 돈의 중심일 수 있어요. 장비주가 급등해도 두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추격을 늦추고 대형주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후공정 거래대금이 늘면 확산의 다음 단계로 봅니다. 시초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첫 30분 동안 누가 사고 어느 업종이 따라오는지를 계좌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전에는 돈이 HBM 장비에서 테스트와 패키징, 소재와 부품으로 실제 넓어지는지 봅니다. 이때 단순 상승 종목 수만 세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살아나는지, 장 초반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대형주와 주변 업종의 방향이 함께 가는지를 연결합니다. 소형주 한두 개가 빠르게 튈 때는 추격 경고를 먼저 드리고 여러
후공정에서 거래 대금이 차분하게 늘어날 때는 업황 확산 가능성을 확인해요. 현금 대기자는 이 과정을 통해 첫 급등을 놓쳤다는 불안보다 다음 순서를 기다릴 근거를 갖게 됩니다.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 하나뿐인 분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와 후공정이 움직인다고 그 종목들을 반드시 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업종에서 거래 대금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상승을 바치는 업황 기대가 얼마나 넓은지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주변주가 빠르게 무너지면 대형주의 남은 수급도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부장은 갈아탈 목적지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실적 기대를 보고 온 것인지, 지수와 단기 재료를 따라온 것인지 확인하는 온도계로 쓰는 겁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인프라로 돈이 넘어갈 때도 무조건 삼성전자에서 떠난 돈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후공정 수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면 AI 투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거래 대금이 빠르게 식고 전력주만 별도 재료로 급등한다면 같은 자금 확산으로 묶지 않습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업종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앞 단계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붙여요. 그래야 이미 급등한 종목을 보고 이야기를 뒤늦게 만들어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가에서는 장중 이동한 돈이 어디에 남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에서 후공정으로 돈이 퍼졌다가 오후에 모두 빠져나간 날과 대형주 수급이 유지되면서 소부장 거래대금도 종가까지 남은 날은 다음 흐름의 질이 다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섹터별 거래대금, 전력인프라의 3대 강도를 마감 기준으로 연결해 하루짜리 순환인지 다음 장까지 볼만한 확산인지 판단합니다. 장중 급등률보다 종가에 남은 돈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계좌 상태에 따라서도 같은 흐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삼성전자 수익권은 주변 업종이 강하다고 전량을 옮기기보다 대형주 수급이 유지되는 동안 기존 흐름을 누릴 수 있어요. 본전권은 잠깐 가격이 회복됐다는 이유보다 외국인과 거래 대금이 안정되는지를 보고, 손실권은 소부장 급등을 만회의 기회로 착각해 갈아타지 않도록 막는 게 먼저입니다. 물타기는 삼성전자가 밀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저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거래 대금 회복이 함께 나타날 때만 검토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확산의 첫 단계가 확인된 뒤에도 추격하지 않고 눌림과 수급 재유입을 기다릴 수 있죠. 레버리지 계좌는 돈의 이동이 빠른 장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사이 장비주가 급등하면 한 번의 손실을 복구할 기회처럼 보이지만 몸집이 작은 종목의 흔들림은 레버리지 계좌에 훨씬 크게 들어옵니다. 알림센터에서는 복구 종목을 찾기보다 추가 손실 차단과 비중 축소, 현금과 담보 여력 회복을 먼저 연결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를 줄일지, 외국인 매도가 커질 때 어느 비중부터 방어할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업황을 믿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으로 다음 순환을 쫓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돈이 움직일 때마다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나, 이미 오른 소부장을 따라가야 하나 혼자 고민하셨다면 이번에는 움직인 뒤의 기사보다 움직이기 전후의 거래대금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입장 안내를 확인하시면 장 시작 전에는 해외 반도체와 환율을, 첫 30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오전에는 장비 및 후공정 및 소재로 이어지는 거래대금의 순서를, 종가에는 그 돈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 하나를 약속하는 곳이 아니라 성급한 매도 한 번, 뒤늦은 추격 한 번, 근거 없는 갈아타기 한 번을 줄이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든 현금 대기자든 돈의 다음 이동을 혼자 뒤쫓기 버거웠다면 더보기란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이번 흐름부터 기준을 갖고 함께 대응해보세요. 대체 공휴일 오전에 우리가 준비할 건 다음 상한가 종목의 이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그 돈이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와 부품으로 건강하게 넓어지는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지를 볼 순서예요. 대형주와 주변 업종이 함께 움직이면 업황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형주만 급하게 튄다면 짧은 순환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돈의 이동을 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의 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종목보다 먼저 찾아야 할 건 지금 움직이는 돈의 이유와 머무는 자리입니다. 휴일 다음 장에서도 첫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첫 30분에는 돈의 주체를 보고, 오전에는 돈이 퍼지는 범위를 보고, 종가에는 들어온 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주변주의 급등을 매도 신호로 오해하지 말고 현금 대기자는 이미 움직인 종목을 쫓지 마세요. 손실권과 레버리지 계좌는 복구 욕심보다 추가 손실을 막을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